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새벽 4시. 속초 중앙시장 오징어 난전에서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60대의 남자, 1000억대 자산을 움직이는 수산 유통업계의 거물이었죠. 그의 앞에는 23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오징어 비늘이 묻은 고무장갑을 낀 채로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3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릎 꿇은 남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나도 몰랐다. 정말 몰랐어. 진짜야. 속초의 차가운 바닷바람만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한 재벌 회장이 23년 만에 친딸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권위와 차별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가족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새벽 3시 30분. 속초 중앙시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난전 한 구석에서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죠. 지연이 오늘도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지연은 작은 신음을 내며 허리를 펴려 했습니다. 어제도 12시간을 서서 일했으니까요. 23의 나이에 벌써 허리가 아프다니. 친구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는데 자신은 여전히 이곳에서 오징어를 팔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오징어를 손질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미끄러운 몸통을 잡고 내장을 빼내고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항상 비린내가 배어 있었죠. 지연아, 벌써 나왔구나? 옆 가게 이 사장님이 가게를 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늘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어요. 그것이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부업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네, 여보세요. 네, 이번 달 말까지는 꼭.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로 빌린 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지만 오징어를 팔아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아프신가? 집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신 어머니. 홀로 자신을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치신 분이었죠. 지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슬픈 눈빛을 보면 그것이 금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일찍 횟감을 사러 온 동네 식당 주인이었죠. 아주머니, 오징어 신선한 걸로 5kg 주세요. 네,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아주 싱싱해요. 지연은 재빨리 오징어를 골라 저울에 올렸습니다. 정확히 5kg. 단 10g의 오차도 없었죠. 매일같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제는 손으로만 만져봐도 무게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지연이는 솜씨가 좋아. 우리 가게 단골들도 여기 오징어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또 오세요. 손님을 보내고 나자 잠시 숨을 돌릴 틈이 생겼습니다. 지연은 난전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김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침 식사였죠. 1,000원짜리 김밥 하나가 한 끼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언젠가는 엄마랑 작은 횟집이라도 차릴 수 있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지연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대단한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빚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장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속초는 관광도시였기에 주말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 오징어 얼마예요? 한 마리에 3,000원이에요. 5마리 사시면 13,000원에 드릴게요. 그럼 5마리 주세요. 지연은 능숙하게 오징어를 포장했습니다. 비닐봉지에 넣고 얼음을 채우고 신문지로 한 번 더 싸는 과정을 빠르게 진행했죠. 손님이 많아질수록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장사가 잘 되는 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지연아, 점심 먹었어? 아직. 손님이 계속 와서. 그럼 이거라도 먹어. 민수는 따뜻한 어묵 국물과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챙겨주는 친구였죠. 지연은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을 알면서도 받아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어요. 고마워. 잘 먹을게. 뭘? 그나저나 오늘도 손님 많네. 응, 주말이라 그런지 관광객이 많아. 민수는 지연의 빨갛게 부은 손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 좀 봐. 또 이렇게 됐잖아. 핸드크림이라도 발라. 괜찮아. 익숙해졌어.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난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함께 6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걸어왔죠. 뭔가 남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혹시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회장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수산회사 하는. 지연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자든 아니든 자신에게는 모두 똑같은 손님일 뿐이었으니까요. 중년 남성이 난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 회장이었죠. 대한민국 최대 수산 유통회사를 이끄는 그가 직접 시장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속초의 새로운 수산물류센터를 개장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잠시 시간을 내어 전통시장을 둘러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회장님, 이쪽은 그냥 지나가시죠. 여기는 너무 비좁고. 비서가 만류했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시장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뿌리야. 그는 천천히 난전을 둘러보았습니다. 오징어, 명태, 고등어, 각종 해산물이 즐비한 가운데 유독 한 가게가 눈에 들어왔죠. 다른 가게들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젊은 여성이 혼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갑작스러운 방문자들에 당황했지만 이내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징어 구경하러 오셨어요? 강 회장은 그 순간 멈춰 섰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30년 전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 네, 오징어가 신선해 보이네요.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지연의 얼굴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눈매, 코, 입술의 선. 모든 것이 젊은 시절 사랑했던 그녀를 빼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싱싱해요. 회로 드셔도 되고 볶아 드셔도 맛있어요. 지연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비싼 옷을 입은 일행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손님은 손님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오래 여기서 일하셨나요?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일 도와드렸으니까. 한 10년 넘었네요. 어머니께서도 여기서 일하시나요? 네, 그런데 요즘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혼자 하고 있어요.
지연의 대답에 강 회장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실례지만 어머니 성함이, 왜 어머니 성함을 여쭤보시는지 지연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속초에서 오래전에 살았던 적이 있어서 혹시 아는 분이신가 싶어서요. 그러시군요. 저희 어머니는 김정숙이세요. 평생 속초에서 사셨죠? 김정숙.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녀였습니다. 30년 전 어머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일정이 있으십니다. 비서가 재촉했지만 강 회장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징어 10kg 주세요. 네, 10kg이요? 지연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개인이 사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거든요. 네,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주려고요. 강 회장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때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지연이 재빨리 주워 건네려다가 사진을 보고 멈췄습니다. 이 사진, 젊은 남녀가 찍힌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낯익었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아, 그건 강 회장이 황급히 사진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사진의 여자분이 혹시 누구신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오래전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왜일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가 다시 난전으로 왔습니다. 지연아, 이것 좀 도와. 손님이 계셨네요. 응, 오징어 포장하는 중이야. 민수는 강 회장 일행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혹시 강진호 회장님 아니신가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아, 네. 맞습니다. 강 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강진호 회장님이요? 그 유명한 수산회사. 네, 그런데 그냥 손님으로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지연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23년.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이 모르고 지나쳤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포장 다 됐습니다. 15만 원입니다. 여기 50만 원입니다.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네, 아니에요. 이건 너무 많아요. 지연이 당황하며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강 회장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은 응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어머니도 몸조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강 회장 일행이 떠나고 지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50만 원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야, 대박이다. 강진호 회장이 여기 왔었어? 민수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 너 정말 모르는구나? 한국 최대 수산 유통회사 회장이야. 재산이 수천억이래. 지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물었을까? 그리고 그 사진의 여자는 누구였을까? 한편 난전을 나온 강 회장은 차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김, 내가 부탁 하나 하겠네. 말씀하십시오. 방금 그 아가씨와 그 가족에 대해 조용히 알아봐 주게. 네, 그건 왜? 개인적인 이유가 있네. 절대 그쪽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서. 비서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강 회장을 모셔왔지만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강 회장은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속초의 바다가 보였죠. 30년 전 이곳에서 정숙과 마지막 이별을 했었습니다. 정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지연은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니? 강진호라는 회장님이 와서 오징어를 사갔는데 엄마 이름을 물어봤어.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강진호? 응, 엄마 아는 사람이야?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꼭 움켜쥐었을 뿐이었어요. 23년 만에 다시 듣는 그 이름. 지연의 아버지였지만 결코 아버지가 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속초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해의 파도 소리가 과거의 기억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가죽 지갑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의 젊은 남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속초 해변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여자는 김정숙, 그리고 남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정수가. 강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과거의 기억이 영화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서울의 한 대저택. 젊은 강진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정숙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닥쳐라.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강 회장의 어머니는 재벌가의 안주인다운 위엄과 냉혹함을 지닌 여자였어요. 속초 장사꾼의 딸이라고? 내가 미쳤구나. 우리 집안의 그런 천한 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어머니,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숙이는 그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면 너도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내일 선 볼 여자가 있다. 대한그룹 회장 딸이야. 너는 그 여자와 결혼할 거다. 싫습니다. 저는 정숙이와 결혼할 겁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직접 속초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찾아가 돈 봉투를 내밀었죠. 이 돈을 받고 내 아들에게서 떠나라. 아니에요. 저는 돈 때문에 진호 씨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은 그녀를 무너뜨렸어요. 내가 진정 진호를 사랑한다면 떠나야 한다. 너 때문에 진호는 상속권을 박탈당할 것이고 평생 가난하게 살 거다. 내가 그런 삶을 선물하고 싶은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정숙은 놀라 배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아이도 평생 사생아라는 낙인을 받으며 살 거다.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결국 정숙은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서요. 그리고 강진호는 어머니가 정한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정숙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현재로 돌아온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서가 조사한 자료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김정숙, 58세. 미혼모로 딸 김지연을 홀로 키움. 김지연, 23세. 2002년 4월 15일생. 날짜를 계산해 보니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정숙이 떠난 지 8개월 후. 지연은 자신의 딸이 확실했어요. 내게 딸이 있었구나. 강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3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딸이 있었고
그 딸은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다시 난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어제 오셨던 회장님. 지연이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오징어가 너무 좋아서 다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뭘 드릴까요? 강 회장은 지연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코끝이 자신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도 자신의 것과 같았죠. 아가씨, 혹시 아버지는? 아버지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없었대요.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힘드셨겠네요. 익숙해요. 엄마가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때 한 여인이 절뚝거리며 난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정숙이었어요. 지연아, 내가 좀 도와. 정숙은 말을 멈췄습니다. 강진호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호 씨, 정수가. 두 사람은 얼어붙은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3년 만의 재회였죠. 엄마, 이분 아는 사이야?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옛날에 잠깐. 정수가, 우리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싫어요.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정숙은 돌아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아? 병원에 모시겠습니다. 강 회장이 다가오려 하자 정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제발. 이제 와서 우리 삶을 흔들지 말아요. 정수가, 나는 몰랐어. 내가 떠난 이유도 지연이가. 우리 딸이 있다는 것도. 그 말에 지연이 멈춰섰습니다. 뭐라고요? 딸이라고요? 난전 아니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강 회장을 번갈아 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누구야?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설마, 이 사람이 아빠라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래,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하지만 뭐요? 지연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한 번도 크게 화내지 않던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23년이에요. 23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강 회장이 다가오려 했지만 지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지연아, 들어봐. 나는 정말 몰랐어. 내 할머니가. 할머니요? 정숙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사실은 내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내 할머니가 우리를 갈라놓은 거야.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할머니라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포기한 거예요? 엄마도 이 사람도? 지연아, 됐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지연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난전을 뛰쳐나갔습니다. 강 회장이 따라가려 했지만 정숙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그만해요. 지연이한테 시간을 주세요. 정수가, 나는 당신도 피해자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연이는 더 큰 피해자예요. 23년을 아버지 없이 살았으니까. 강 회장은 무너지는 심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딸을 찾은 기쁨도 잠시, 이제는
딸에게 거부당하는 아픔을 맛봐야 했으니까요. 지연은 속초 해변을 따라 뛰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도 갈매기 울음소리도 그녀의 귓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서 울리는 한마디만이 반복되고 있었죠.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결국 지연은 방파제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뒤따라왔어요. 지연아, 여기 있었구나. 시장에서 난리 났어. 무슨 일이야? 민수야. 지연은 친구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빠가 나타났어. 뭐? 아빠가?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어깨가 흠뻑 젖을 정도로 지연은 한참을 울었어요. 한편 강 회장은 호텔로 돌아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내 어머니의 일기장이나 편지 같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나? 네, 회장님.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져와 주게. 몇 시간 후 먼지 쌓인 상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은 어머니의 유품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어요. 그러다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깔끔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1999년 10월 20일. 오늘 그 천한 것을 만났다. 진호가 데려온 여자. 속초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집안의 딸이라니. 내 아들의 눈이 그렇게 낮았나. 당장 쫓아내야겠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일기장 너머로 느껴졌어요. 1999년 10월 28일.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어 확인했다. 이제 확실히 떼어놓을 구실이 생겼다. 내 핏줄이 그런 천한 피와 섞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1999년 11월 5일. 오늘 속초에 다녀왔다. 그 여자를 만나 돈을 주고 떠나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그래서 협박을 했다. 진호의 미래를 망치고 싶냐고. 아이까지 불행하게 만들 거냐고. 결국 그 여자는 떠나기로 했다. 다시는 진호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 강 회장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냉혹함이 만든 비극의 전말이 너무나 생생했으니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어요. 지연아, 내가 좀 도와. 정숙은 말을 멈췄습니다. 강진호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호 씨, 정숙아. 두 사람은 얼어붙은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3년 만에 재회였죠. 엄마, 이분 아는 사이야?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옛날에 잠깐. 정숙아, 우리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싫어요.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정숙은 돌아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아? 병원에 모시겠습니다. 강 회장이 다가오려 하자 정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제발. 이제 와서 우리 삶을 흔들지 말아요. 정숙아, 나는 몰랐어. 내가 떠난 이유도 지연이가. 우리 딸이 있다는 것도. 그 말에 지연이 멈춰섰습니다. 뭐라고요? 딸이라고요? 난전 아니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강 회장을 번갈아 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누구야?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설마, 이 사람이 아빠라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래.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하지만 뭐요? 지연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한 번도 크게 화내지 않던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23년이에요. 23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강 회장이 다가오려 했지만 지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지연아, 들어봐. 나는 정말 몰랐어. 내 할머니가. 할머니요? 정숙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사실은 내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내 할머니가 우리를 갈라놓은 거야.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할머니라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포기한 거예요? 엄마도 이 사람도? 지연아, 됐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지연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난전을 뛰쳐나갔습니다. 강 회장이 따라가려 했지만 정숙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그만해요. 지연이한테 시간을 주세요. 정수가, 나는 당신도 피해자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연이는 더 큰 피해자예요. 23년을 아버지 없이 살았으니까. 강 회장은 무너지는 심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딸을 찾은 기쁨도 잠시, 이제는 딸에게 거부당하는 아픔을 맛봐야 했으니까요. 지연은 속초 해변을 따라 뛰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도 갈매기 울음소리도 그녀의 귓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서 울리는 한마디만이 반복되고 있었죠.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결국 지연은 방파제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뒤따라왔어요. 지연아, 여기 있었구나. 시장에서 난리 났어. 무슨 일이야? 민수야. 지연은 친구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빠가 나타났어. 뭐? 아빠가?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어깨가 흠뻑 젖을 정도로 지연은 한참을 울었어요. 한편 강 회장은 호텔로 돌아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내 어머니의 일기장이나 편지 같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나? 네, 회장님.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져와 주게. 몇 시간 후 먼지 쌓인 상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은 어머니의 유품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어요. 그러다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깔끔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1999년 10월 20일. 오늘 그 천한 것을 만났다. 진호가 데려온 여자. 속초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집안의 딸이라니. 내 아들의 눈이 그렇게 낮았나? 당장 쫓아내야겠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일기장 너머로 느껴졌어요. 1999년 10월 28일.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어 확인했다. 이제 확실히 떼어놓을 구실이 생겼다. 내 핏줄이 그런 천한 피와 섞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1999년 11월 5일. 오늘 속초에 다녀왔다. 그 여자를 만나 돈을 주고 떠나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그래서 협박을 했다. 진호의 미래를 망치고 싶냐고. 아이까지 불행하게 만들 거냐고. 결국 그 여자는 떠나기로 했다. 다시는 진호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 강 회장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냉혹함이 만든 비극의 전말이 너무나 생생했으니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어요. 진호 씨, 지연이를 찾아주세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강 회장은 즉시 사람들을 동원해 지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지연은 속초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발견되었어요.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죠. 따님이 여기 계십니다. 부하 직원의 연락을 받고 강 회장이 포장마차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이미 많이 취해 있었어요. 왜 왔어요? 가요. 지연아. 지연아라고 부르지 마요.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들을 자격 없어요. 강 회장은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아버님이신가 봐요? 네. 아버지입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 내 아버지 아니에요. 지연이 소리쳤지만 아주머니는 웃으며 소주를 따랐습니다. 젊을 때 다들 그래요. 아버지 미워하다가도 나중에 후회하죠.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이걸 읽어봐. 싫어요. 제발.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지연은 비틀거리며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글자가 흐릿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어머니, 그러니까 내 할머니의 일기야. 어머니가 너희 엄마를 어떻게 쫓아냈는지 적혀 있어. 지연은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차별과 멸시, 그리고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게 변명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나는 겁쟁이였어. 어머니를 거역할 용기가 없었어. 그게 내 죄야. 강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몰랐어. 내가 있다는 걸. 내 엄마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든 지켰을 거야. 거짓말. 아니야. 이걸 봐. 강 회장은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정숙과 찍은 사진이었죠. 23년 동안 한 번도 이 사진을 버린 적이 없어. 매일 내 엄마를 생각했어. 그리고 미안해했어. 지연은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도 당신을 사랑했겠네요. 그래.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나약해서, 내가 비겁해서 지키지 못했어.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라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속풀이로 드세요. 아버지랑 딸이랑 싸우는 건 다 사랑해서 그래요. 지연은 뜨거운 라면을 후후 불어 먹었습니다. 술이 깨기 시작했어요. 당신, 정말 몰랐어요? 정말이야. 알았다면 절대 떠나보내지 않았을 거야. 할머니는 왜 그렇게 엄마를 미워했어요?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재벌가의 체면과 권위만 생각하셨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돈과 권력만이 전부라고 믿으셨지. 그게 그 시대 재벌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 그래서 엄마와 나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어머니가 억지로 떼어놓은 거야. 하지만, 그래, 내가 더 용기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겠지. 그래서 내가 죄인이야.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분노와 서글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23년이에요. 제가 아빠 없이 산 게 23년이라고요. 알아. 그 세월을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걸 알아. 엄마는 평생 고생했어요. 나 하나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어요. 아픈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에서 60대의 재벌 회장이 23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어요. 제발 용서해다오. 내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해도 좋아.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너와 내 엄마를 지키게 해다오. 지연은 무릎 꿇은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도 할머니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진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묵직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 같았지만 탁자 위에 놓인 할머니의 일기장이 모든 게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연아, 일어났니? 어머니가 죽을 끓이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엄마,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는 어떠니? 지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어제 막 나가서. 아니야. 내가 그럴 만했어. 엄마가 너무 오래 숨겼구나. 정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 아빠를 정말 사랑했어? 그래.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미워할 수가 없어. 그 사람도 피해자였으니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김지연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강진호 회장님의 지시로 왔습니다. 이 서류를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연이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뭐야, 이게. 서류에는 강 회장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지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액도는 수천억 원이었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지연은 서류를 돌려주려 했지만 남자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보고 놀랐어요. 이건 너무 큰 돈이야. 엄마, 우리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아왔잖아. 그때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호 회장님의 여동생 강미숙입니다. 지연과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강 회장의 가족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강미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초라하네요. 오빠가 왜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해두러 왔어요. 당신들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반대하셨고 지금도 우리 집안 누구도 당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연이 화가 나서 일어섰습니다. 누가 인정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도 당신들 같은 사람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왜 오빠가 준 돈은 받으려고 하죠? 그건 강미숙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돈이 목적이었군요. 오빠가 나타나니까 이제야 딸 행세를 하려고. 나가요. 당장 나가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던 그녀였지만 딸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진호 씨 돈 따위 필요 없어요. 23년을 그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그리고 지연이는 돈 때문에 아빠를 찾은 게 아니라 아빠가 먼저 찾아온 거예요. 강미숙이 나가고 지연은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보는지 알겠네. 한편 강 회장은 회사 이사회에서 폭풍을 맞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재산의 절반을 상속한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것도 혼외자에게요?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사들이 항의했지만 강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내 딸이다. 내 재산을 내 딸에게 주는 게 뭐가 문제인가? 하지만 회장님, 주주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그럼 내가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 23년 동안 딸을 모르고 살았다.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날 저녁 강 회장은 다시 지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찢어진 서류를 보고 상황을 짐작했어요. 미숙이가 왔었구나. 네. 와서 온갖 모욕을 하고 갔어요.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여동생이지만 어머니를 너무 닮았어.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지. 그게 당신네 집안의 가풍인가 봐요. 지연아. 됐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요.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사세요. 강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아. 그저 너와 내 엄마 곁에 있게만 해다오. 왜요? 이제 와서 왜요? 후회해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 성공해서 뭐하나. 가족이 없는데.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 씨, 시간이 필요해요. 지연이에게도 나에게도. 알겠어.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강 회장이 떠나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속초의 바다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나 혼란스러워. 그럴 거야. 엄마도 그래. 미워해야 하는데 완전히 미워지지가 않아. 그 사람도 할머니 때문에 힘들었을 거 아니야. 정숙은 딸을 안았습니다. 지연아, 미움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이야. 할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해. 그날 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지연아, 들었어. 내 아빠가 강진호 회장이라며? 응. 와, 대박이다. 근데 너 괜찮아? 모르겠어. 갑자기 인생이 드라마가 된 것 같아. 민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재벌 딸이든 아니든 나한테는 그냥 넌 너야. 알지? 고마워, 민수야. 지연은 친구의 따뜻함에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어요. 과연 23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그리고 할머니가 만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다음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 회장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었어요. 회장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비서의 전화를 받은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때 어머니가 말했어요. 가자, 지연아. 후회하기 전에. 서울의 대형 병원 중환자실 앞. 지연과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각종 기계에 연결된 강 회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토록 강해 보이던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의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딸입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를 그의 딸이라고 인정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셨던 것 같아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잠깐 면회 가능하세요. 한 분만 들어오세요. 정숙이 지연의 등을 밀었습니다. 가봐. 내가 가야 해. 지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지연의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지연아, 말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미안해. 너무 늦게 나타나서.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프면 안 돼요. 지연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내가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죽는 건 싫어요. 이제 막 만났는데. 그때 심전도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은 나가 계세요. 지연이 밖으로 나오자 정숙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시 안정되셨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때 강미숙이 비서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뭐야,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어? 미숙 씨. 정숙이 인사하려 했지만 강미숙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당신들 때문이야. 갑자기 나타나서 오빠를 흔들어 놨잖아.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됐어요. 당신들은 이제 오지 마세요. 오빠는 우리 가족이 돌볼 테니까. 지연이 분노했습니다. 가족이요? 23년 동안 있는지도 몰랐던 조카를 이제 와서 쫓아내는 게 가족이에요? 뭐라고? 할머니가 엄마를 쫓아냈듯이 이모도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가족도 될 수 없다는 그 오만함으로. 강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강진호 환자분이 김지연 씨를 찾으십니다. 지연이 다시 들어가려 하자 강미숙이 막아섰습니다. 안 돼. 내가 가면 오빠가 더 흥분할 거야. 비켜요. 내가 감히. 그때 정숙이 나섰습니다. 미숙 씨, 당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그분의 잘못된 생각을 이어가지 마세요. 뭐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나를 쫓아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었나요? 진호 씨는 평생 불행했고 지연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그게 정말 가문의 명예를 지킨 건가요? 강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우리가 돈을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지연이는 그저 아버지를 만났을 뿐이에요. 그것도 죄인가요? 지연은 이모를 지나쳐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간신히 미소를 지었어요. 왔구나. 네, 왔어요. 지연아, 하나만 부탁해도 되겠니? 뭔데요? 한 번만 아빠라고 불러줄 수 없겠니?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하지만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강 회장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미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던가요? 며칠 후 강 회장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연은 매일 병원에 들렀어요. 오징어죽을 끓여오기도 하고 속초의 바닷바람 냄새가 나는 미역을 가져오기도 했죠. 맛있니? 응. 내가 만든 건 다 맛있어. 아버지와 딸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작은 횟집을 차리는 거였어요. 엄마랑 같이. 그래. 그럼 내가. 아니에요. 당신 돈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거예요. 강 회장은 딸의 단단한 의지에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내 힘으로 해. 대신 손님은 되어도 되지. 그건 생각해 볼게요. 두 사람이 웃고 있을 때 강미숙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오빠 몸은 좀 어때? 미수가 왔구나. 강미숙은 지연을 힐끗 봤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지연 씨, 잠깐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일은 미안했어요. 뜻밖의 사과에 지연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생각만 하다 보니
나도 어머니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오빠가 행복해하는 걸 보니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겠어요. 이모. 아직 이모라고 부르기는 어색하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 강미숙이 떠나고 지연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이 물었어요. 미숙이가 뭐라고 했니? 사과했어요. 그리고 가족이 되고 싶다고. 그래, 다행이다. 미숙이도 나쁜 아이는 아니야. 그저 어머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을 뿐이지. 그날 저녁 정숙도 병원에 왔습니다. 23년 만에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어요. 진호 씨, 이제 괜찮으세요? 정수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지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아니요. 지연이가 알아서 잘 자란 거예요. 세 사람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23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퇴원해서 속초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화려한 서울의 저택을 떠나 소박한 바닷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죠. 아빠, 정말 여기서 살 거예요? 지연은 아직도 아빠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부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너와 내 엄마 가까이 있고 싶어. 23년을 놓쳤는데 이제라도 곁에 있어야지. 집안에는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강 회장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어요. 진호 씨,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게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이야. 화려한 것들은 다 어머니가 원했던 거였어. 난 그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야.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의 회사 임원들이었어요. 회장님, 회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제 난 회장이 아니야. 미숙이에게 넘겼잖아. 하지만 미숙 사장님도 회장님이 돌아오시길 바라십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여기서 작은 수산물 가게나 하나 열 생각이야. 딸이랑 같이. 임원들이 떠나고 지연이 물었습니다. 정말 회사 안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큰 회사를. 회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 이제야 깨달았어. 며칠 후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강 회장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강 회장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가 뭐였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고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 게 명예였나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용서합니다. 어머니도 그 시대의 피해자였으니까요. 어머니도 어머니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배웠겠죠. 지연이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녀 지연이에요. 비록 할머니는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할머니의 손녀예요. 정숙도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인사드려요. 원망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그리고 용서해요. 세 사람은 묘소를 떠나며 각자의 방식으로 과거와 화해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속초 난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질역의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지연아,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너 요즘 시장에 안 나와서 걱정했어. 미안. 좀 정신없었어. 민수는 강 회장을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냥 아버님이라고 불러. 지연이 친구니까. 아, 네, 아버님.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연이 웃었어요. 아빠, 민수는 제 소중한 친구예요. 제일 힘들 때 늘 옆에 있어줬어요.
그래, 고맙네, 민수군. 강 회장은 민수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딸을 지켜준 청년이 고마웠어요. 그때 난전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지연이 아버지가 그 유명한 강 회장님이었어? 우리 지연이가 금수저였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곧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지연은 여전히 성실하고 착한 우리 지연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우리 지연이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지연이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연아, 정말로 내 도움 없이 횟집을 열 거니? 네. 제 힘으로 할 거예요. 대신, 가끔 와서 알바는 해주세요. 오징어 손질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강 회장이 웃었습니다. 좋아. 최고의 오징어 손질사가 되어볼게. 정숙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정수가, 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였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어? 너무 늦었지만 나와 결혼해 줄래? 정숙은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지연도 깜짝 놀랐어요. 진호 씨, 거절해도 돼. 하지만 내 마음은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너를 사랑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이제 와서. 그래, 나 바보야. 그때 어머니께 맞서지 못한 바보. 하지만 이제라도 용기를 내고 싶어.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받아요. 이제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23년 만에 프로포즈였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횟집 창밖으로 속초의 밤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강미숙이 속초를 찾았습니다. 오빠, 정말 여기서 살 거예요? 그래. 여기가 좋아. 그럼 저도 가끔 올게요. 조카도 보고. 강미숙은 지연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오빠 어릴 때 사진들이에요. 어머니는 차갑게 대하셨지만 그래도 오빠 사진은 다 간직하고 계셨어요. 사진첩을 펼치자 어린 시절의 강 회장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정말 닮았네요. 그러게. 누가 봐도 부녀지간이야. 강미숙이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녀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차가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연아, 미안했어. 이모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괜찮아요. 이모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우리 할머니가 만든 벽, 이제는 없애야 할 때야. 6개월 후, 속초 중앙시장에는 작지만 아담한 횟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네 횟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바닷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자, 오늘이 개업식이니까 모두 공짜예요. 지연이 밝게 외치자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지연이 드디어 사장님이 됐네. 강 회장님 돈 안 받고 자기 힘으로 했다며? 대단해. 정말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모은 돈과 은행 대출로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강 회장은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지만 대신 매일 와서 오징어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버님, 이거 오징어 머리 따는 거 맞아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는 요즘 횟집 알바를 자처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오징어 전문가야. 강 회장은 고무장갑을 낀 채 능숙하게 오징어를 다뤘습니다. 60대의 전 재벌 회장이 오징어를 손질하는 모습은 언론에도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홀 좀 봐주세요. 지연이 부르자 정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2달 전 정숙과 강 회장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3년 만에 결합이었죠. 개업식에는 뜻밖의 손님도 왔습니다. 강 회장의 회사 임원들이었어요. 회장님, 아니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다들 한 접시씩 먹고 가게. 임원들은 작은 횟집에서 행복해하는 전 회장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강미숙도 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고 있었죠. 오빠 축하해요. 그리고 지연아, 너도. 고마워요, 이모. 이제 지연은 자연스럽게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강미숙도 조카를 진심으로 아꼈어요. 있잖아. 우리 회사에서도 이 횟집 수산물 납품받고 싶은데? 진짜요? 당연하지. 우리 조카 가게인데. 그때 한 노신사가 횟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의 오랜 친구였어요. 진호야,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래. 평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화내셨겠지. 하지만 결국은 이해하셨을 거야. 어머니도 사실은 외로우셨으니까. 그날 저녁 손님들이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이모. 오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니? 지연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결혼하려고요. 모두가 놀랐지만 곧 축하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야,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해. 강 회장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아버님. 평생 지연이만 보고 살게요. 정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연아, 행복해야 해. 엄마도요.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해요. 한 달 후 지연과 민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속초 바닷가에서 치른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시장 상인들과 친구들로 가득했어요. 강 회장은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2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죠. 지연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결혼식이 끝난 후 강 회장은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부드러웠죠. 어머니, 강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제가 드디어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따뜻하게. 어머니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사랑이 신분이나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걸. 어머니가 만든 벽 때문에 우리는 오래 아팠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강 회장은 평온한 표정으로 횟집으로 돌아왔어요. 1년 후 지연이네 횟집은 속초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재벌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직접 서빙을 하고 난전에서 일하던 딸이 요리를 하는 특별한 곳이었으니까요. 손님, 오징어회 나왔습니다. 강 회장이 쟁반을 들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손님들은 그를 보고 놀랐어요. 진짜 강 회장님이시네요? 이제는 그냥 지연이 아빠예요. 그의 대답에 손님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방에서 지연이 외쳤습니다. 아빠, 3번 테이블 추가 주문이요. 알았어.
정숙은 계산대에서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날 밤 일을 마친 세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아빠, 후회 안 해요? 그 큰 회사 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 전혀.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정수가 너는? 나도 행복해요. 23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별이 빛나는 속초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 할머니가 만든 차별과 편견의 벽.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돈과 신분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하나가 된 가족이었죠. 사랑은 늦게 찾아와도 진실하다면 끝내 하나가 된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속초의 작은 횟집. 그곳에서 오늘도 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갑니다. 권위와 차별이 만든 비극을 사랑으로 극복한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